이번에 강의하게 될 35강에서는 중국의 진시황의 통일을 2차적으로 이루어졌던 상황이 파면을 당하는 일과 여부리에 의하여 독살에 의심이 없지 않은 진나라 왕들의 단명에 대하여 강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병호원련에 의하여 진나라는 모두 주나라의 포기를 가져가게 되고 서주공은 좌천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민이 동망이원을 주나라 백성들이 동쪽으로 도망을 가서 피해가자 진나라에서는 그 포기를 다 탈취해 왔고, 서주공은 바로 이 서주문공은 무공의 아들인데 타노치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로 좌천시켜버렸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기헌지로되 주나라는 이미 땅을 다 진나라에 바쳐버렸지만 기민이 불락 속진하여 바로 주나라 백성들이 진나라에 속한 것을 좋아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래서 마침내 동쪽으로 도망가기에, 우리말로 하면 동쪽으로 다른 나라를 찾아 망명가기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진나라에서는 주나라 구정이며 등등의 포기를 취하여 오고 서주공은 타노치로 좌천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진나라 성상인 범수가 면직을 당하고 채택이 재상이 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통감 저료에서는 생략해버렸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나라 하동수 왕계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추천했냐면 바로 이 범수가 추천한 인물인 것입니다. 중국 제도에서는 추천한 사람이 공을 세우면 함께 상을 받고 항복하거나 잘못되면 따라서 함께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진나라 하동수 왕계가 좌제됐다. 다른 제후로 내통한 데에 좌제를 당해갖고 저자거리에서 참수하는 형을 당했으면 바로 이 사람을 추천했던 사람 역시도 참수형을 당한 것입니다. 범수는 바로 참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범수는 손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진나라 왕이 임조이탄하니 조정에 임하여 탄식을 합니다. 그러자 범수가 응기고한데, 청기고한데 그 왜 그렇게 탄식하십니까를 묻자 진나라 왕이 뭐라는 거는 무왕군이 죽음으로 해서 정한평과 왕계 등이 모두 배반하여 내무양장하고 안으로는 훌륭한 장수가 없고 외다 적국아니 바깥으로는 적국이 많으니 오시우하노라, 나는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해서 탄식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한 범수의 잘못임을 은연중 지적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군들이 없고 바깥으로 적국을 많이 만들어 놨다라는 거, 이거 뭔가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책임을 통감한 응후가 두려워가지고 부지소출이라, 이 말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그 계책을 낼 수가 없다가 낼 바를 알지 못한다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응후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적에 연나라 유색액인
연나라 사람 유색액인 채택이가 이 소식을 듣고 서쪽으로 진나라를 들어와요. 채택이가 아주 호기롭게 뭘 하느냐.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선언어 응우알, 응우에게 선언을 해요. 딱. 채택이 견왕이면 채택 내가 왕을 보면 필탈군이라 반드시 범수의 자리를 내가 뺏을 것이라고. 범수 자리에 내가 올라갈 거라고 이런 호언장담을 해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응우가 소택양지러니 바로 이런 채택이를 불러다가 꾸짖어요. 그러니 택이 말하기라. 그건 하견지 마냐오. 그는 어찌 보시는 안목이 그렇게 늦으십니까? 이게. 자, 봐보십시오. 부사시지서는 성공자 거라 사계절에 차설하는 것은 성공자 건 것입니다. 여름이 여름 할 일 다 하면 가을로 넘어가고 가을이 가을 할 일 다 하면 겨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또 상군, 상왕이라든지 옥이라든지 대부, 종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하조고녀이까 어찌 좋게 원한 것입니까? 옥이처럼 그러면 나중에 개 죽으면 당할랍니까? 이 소리예요. 상왕이나 응우가 거짓말해요. 하이 불가하고 뭐가 불가하냐. 그렇게 좋은 일 하다가 죽으면 되지. 딱 그러니까 군자난 유 살신이 성명이면 군자가 내 한 몸 바쳐가지고 명예를 이룬다면 죽어도 한될 게 없지.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채택이 말하기를 벌써 채택은 범수의 속을 다 꿰뚫고 보고 있으니까요. 신명부전자난 상야오. 몸이나 명성을 다 함께 온전히 한 사람은 최고이고 최상이고 명가법이 신사자는 차야라. 그의 명성은 법이 될 만하는데 그의 몸은 죽는다는 것은 두 번째 일인 것입니다. 삼자지 가원이 바로 이 세 사람처럼 개죽음 당한 것이 이 삼자의 가원이 이것이에요. 명성은 법받을 만한데 몸은 죽었다라는 거.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수교, 괴녀, 주공제리요. 그 어느 것이 괴녀처럼 주공처럼 몸도 온전하고 공명도 이루는 그거다고 어느 누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교. 이럴 때는 현자 하나가 생략돼서 하죠. 수교현. 누구로도 어느 것이 더 어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어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일중즉이요 해도 차면 해도 중천에 뜨면 서산에 기우는 법이고 옮기리자 달도 차면 이그러진 법이라. 진태 영축이 여시변하니라. 그러므로 진태와 가득 차고 바로 줄이 가는 것을 때로 더불어 이걸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 따라서. 금군이 오늘날 상신께서는 온 이수이 바로 원하는 이임이 갚으셨고 덕이보하니 덕은 이미 다 갚을 사람 갚았으니 의욕지 오늘 당신의 의욕은 이미 다 이뤘는데 의욕이란 말이 당신이 하고자 했던 일을 다 지극히 하셨는데 무변기하니 여기에서 계책을 변할 줄을 모르고 그렇게 일관적으로 가려고 하니 여기에 변화할 줄을 모른단 말을 무변계라고 쓴 거예요. 변화하는 계책이 없으니 절위군 위지하노이다. 삼가 당신을 위하여 이 점을 위태롭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자 응우할 선타 좋다. 그리고서 마침내 채택이를 왕에게 응우가 추천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인하여 바로 인사병면하다 인하여 병으로 핑계대 가지고 면직 그 벼슬을 자기가 스스로 그만뒀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왕이 채택의 계책을 좋아해가지고 재상을 삼았는데 말만 컸지 이 채택이는 몇 개월 만에 면직당해. 그래서 채택의 존재는 호기롭기는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한 것이에요. 이게. 자,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는 진나라의 주도권에 의하여 모든 제후들을 하나하나 잠식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동주군 2년 정미에 진군이 위나라를 정벌해 하면서 천하를 잠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진나라가 위나라를 정벌하여 오성을 살취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한왕이 입조를 해버려요. 이 입조라고 하는 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항복이에요. 조회를 받으러 들어간다는 건 신하가 되겠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보면서 진나라를 천자로 섬길 날이 오래지 않았구나를 볼 수 있어요. 한왕이 입조가 지나다 한왕이 진나라로 조회받으러 들어갔다 하더라. 서입조는 하고 여기에서 한왕이 입조라고 이 입조 두 글자를 기록한 것은 뭔 이유에서 기록했느냐. 바로 이건 뭘 보여주느냐. 진익강야라. 진나라가 더욱더 강성하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위열로 지중항이 위열왕으로부터 주나라 망함에 이르기까지 한미상서래조라. 자, 정작 주나라 있을 때는 한나라가 일찍이 조해보러 왔다라는 기록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주나라 천자에게는 조해를 보러 왔다라는 기록이 한 번도 없는 나라가 진나라로 조해 들어갔다. 바로 어시에서 입조어 지는 여기에서 진나라로 조해받으러 들어갔다라는 이 기록은 한나라에 대한 잘못을 처단한 것을 말한다. 육국의 한 최선 조진이로되 육국 가운데 한나라가 가장 먼저 진나라의 조회를 받으러 가서 신하가 되어서 항복했지만 그러면 항복한 공로로 진나라에서 뭘 보답해 줬느냐. 진나라에서는 또한 가장 먼저 그 나라부터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가장 먼저 항복했더니 가장 먼저 멸망시킨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론은 이것이에요. 이런 걸로 보면 자비미적자는 자기 몸을 낮춰가지고 적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과부족이 자면이라. 정말로 진정으로 스스로 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적에게 굽실거리면 잘 봐준 게 아니라 더 짓밟아 버린 것이에요. 이게 바로 1호부터 7국에 처음으로 다 왕자를 쓰게 됐는데 이것은 주나라가 이미 멸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사실을 보실 게 하나 있는데 소양왕이 죽고 효문왕이 섰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가을에 진나라 소양왕이 죽고 아들 효문왕 주가 섰는데 자 5년에 섰는데 효문왕이 언제 죽냐면 자 효문왕이 이 섰는데 언제 죽느냐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사자지 중에 평원군이 가장 못났음에도 조나라 공자 승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제효에서는 마땅히 제효를 따라서
조공자 성졸 이 오자를 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의 역사적으로 죽음을 대서특필할 만한 조나라 평원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공자 가운데 가장 못난 일을 거기에 죽음을 기록해 줬다라는 거, 이것은 뭔가 통감자료를 쓰면서 안 쓸 부분을 썼다라는 지적 대상이에요. 자, 바로 동주군 6년 신해에 진왕 주가 죽고 장량왕이 선 것이에요. 그런데 진왕 주는 즉위 3일 만에 죽어버려요. 이게 3일 만에 죽어버리고 아들 초가 섰다라는 이 초가 2인인데 여부리가 데리고 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장량왕인데 이 장량왕 역시 몇 년 사느냐, 왕이 3년뿐이 못 살아요. 바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여부리의 독사를 의심한 거예요. 이건 도저히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측면에서 여부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정치를, 어떻게 정치를 농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여부리는 자기가 죽을 화흔을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노중련에 관해서 다시 평가하고 있는데, 노중련은 천하의 최고의 선비로 잡는 거예요. 노중련이가 편지를 이 연나라 장수에게 보냈더니 연나라 장수가 자살하기에 이르고 평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최고의 훌륭한 선비로, 최고 경지는 아니지만 버금가는 경지로까지는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중현이는 이 두 가지를 잘해요. 노중현이 이 통달하는 선비로 높은 제자로서 멀리 보는 이런 온대한 포부가 있다라는 거, 이거 참 훌륭한 일이에요. 두 번째, 성난해본을 해요. 어려운 일을 풀어줄 줄 알아요. 이건 능력이에요. 이 어려운 일을 풀어주고 참 정신사나운 일을 정돈해 줄 줄 알아요. 이런 능력이 있는 데다가 세 번째, 뭐가 또 하나 있느냐. 경세사지예요. 세속의 장록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런 청렴한 또 기풍이 있어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노중현이는 당대의 최고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보면. 자, 노중현이 연나라 장수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연유가 뭐냐면, 연장이 공제료성하여 발제하니 연나라 장수가 제나라 요성을 공격해가지고 요성을 정벌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혹이 참지 연왕한데 혹자가 연왕에게 참소를 해서 그 모함이 무서워가지고 이 연나라 장수가 보료성하고 불감기라 요성을 점거하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바로 이때 제나라 전단위가 바로 연나라 장수를 공격하기를 1년 넘짓해도 항복이 안 돼요. 그러자 노중현이가 이에 편지 한 장을 써가지고 화살에다가 이걸 편지를 묶어서 이사 성중하여 성중으로 쏴가지고 유연장 진이해론이 연나라 장수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이해를 말했다. 어떤 것이 이롭고 어떤 것이 해로운지를. 그 편지가 바로 이 편지예요. 유연장서라 노중현이가 연나라 장수에게 보낸 글이라 라는 편지예요. 오 문제온이 나는 들어보니
첫째, 지혜로운 자는 불배시의 길이하고 그 시대에 배반하여 저버리고 이익을 버리지 않은 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두 번째,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용사는 불겁사의 멸명이요 죽음을 겁을 내가지고 명예를 잃는 짓을 하지 않은 법이고, 세 번째, 충신이라는 것은 불선신이 후군이라 자기 일신의 영역을 우선시하고 임금을 뒷전으로 하지 않는 것이 충신이다. 이게 지혜롭고 용맹스럽고 충신이라는 3대 강령이다. 금곤이, 그런데 오늘날 당신 장수는 행일조 지분하여 일조에 분한 것을 행하여 불고 연왕지 무신하니, 연나라 왕에 있어서 무신이란 소리는 불신이란 말과 같이 신하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 이런 일을 하니 이것은 비충이하고,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건 불충이고 이 소리예요. 이건 충성이 아니고. 두 번째, 자, 살신 망 요성이 위 불신의 제하니, 당신이 몸이 죽을 때 죽도록 바로 이 요성을 멸망하고서도 그 위험은 제 나라에 믿음을 주지 못해서 성 하나 이기긴 하지만 당신의 명성은 그다지 크지 못하다. 이게. 그러니 이것은 용맹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남은 지혜. 공패멸명하여 당신이 이룩한 공은 패하고 명성은 사라져서 후세에 묻히거나니 후세에 일컬어질 만한 이름이 없으니 비지하라. 이렇게 지혜와 용맹과 충성을 가지고 전제를 하고 당신의 충성과 지혜와 그리고 용맹이 아니라는 걸로 비판한 것이에요. 자, 삼자는, 이 세 가지는 세조불신요 당대의 임금들이 바로 신하로 생각하지 못할 부분이고, 세사도 불제라. 유세한 사람들도 당신의 일을 기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자는 불재계요, 그러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 다시 깨하지 아니하고, 용사는 불겁사라. 용사는 죽음을 겁을 내지 않은 것이다. 오늘날의 사생과 영역과 귀천과 좀비는 차시불재진이 바로 이 때가 두 번 이루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사생, 영역, 귀천, 좀비를 결정할 때이다. 그러므로 온 공은 상계이 온컨대 장수께서는 자상히 이 점을 계산해 가지고 무여 속동하소서, 속인과 같이 그런 똑같은 일 하지 마십시오. 이 편지를 보냈는데 연장이 견서하고, 연장이 이런 편지를 받아보고 읍 3일에 그야말로 3일 동안 통곡하면서 계속 울다가 마침내 자살하니 요성이 어지럽게 되었다. 그래서 전단이가 요성을 이기고 돌아와서 노중현이를 제나라 왕에게 추천해 말해가지고 벼슬을 주려고, 갈치자 노중현에게 벼슬을 주려고 했더니 노중현이 저 벼슬을 안 받겠다고 해상으로 도망가서 말하기를, 오여 부귀의 구러인으론 내가 부귀를 누리면서 남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굽히는 것보다는 여자, 령자, 비교급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령빈천이 경세사전하노라. 차라리 빈천한 몸으로 세상을 가볍게 보고 사지,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빈천한 삶이 더 낫지, 부귀를 누리면서 남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굴복한다라는 것, 이건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중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뛰어난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벼슬에도 탐착하지 않는 청렴성과 대의성을 보여준 데에 대하여 우리는 노중현에게 바로 천하의 뛰어난 선비라는 그러한 정평을 안겨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